존버와 도망차 사이. 성공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머지않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불장이었던 코인파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물론 나락으로 가는 첫날에는 앞으로 떨어질 끔찍한 폭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정가 알람이 울리자 여느 때처럼 매수를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더 떨어질 상황을 대비해 설정해 놓은 지정가 알람이 또 울렸다. 물론 변동폭이 큰 코인판에서 10%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의 모든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감일 뿐 확실한 건 없었다. 나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20% 이상 한꺼번에 추락하는 가격을 보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미 손절 라인을 뚫고 가격이 추락했으며 가격 하락이 멈췄을 때는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물론 투자 경험이 많았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을 것이며 손실을 최소화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경험이 부족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진다는 단순한 원리뿐이었다. 지난 주말 사이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세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뿐이며 내일이면 또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하락이 이어졌다. 어제 떨어진 것보다는 덜하지만 또다시 10% 이상 추락하는 것을 보며 오늘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으니 내일은 오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예측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빨리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 매수를 했다. 이른바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도 오르지 않는 가격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스에서는 연일 악재를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코인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으니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했다. 며칠 동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명한 인사들은 그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는? 내 투자금은 어쩌란 말인가? 자기 일 아니라고 저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화가 났다. 그들의 말은 선량한 시민에게 퍼붓는 저주 같았다. 하락장이 연일 지속되자 멘붕에 빠진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수익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가자를 외치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이것이 이른바 개미털기일 뿐이라고 했다. 개미털기는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려 소액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싼 가격에 매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싼 가격에 내놓은 주식을 세력이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을 올려 수익을 내는 수법이다. 코인판에는 코인을 많이 보유한 일명 고래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사나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나처럼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코린이들에게 이런 악몽 같은 하락이 그저 담력 테스트에 불과하니 쫄지 말고 버티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랙에서 반등으로 돌아설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산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가상화폐를 견제하는 듯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상승장은 여기서 끝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가상화폐가 지향하는 탈중앙화를 국가에서 달가워할 리 없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화폐 제도는 국가 운영의 근간인데 탈중앙화는 그런 통제와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는 저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인이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비해 유독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싸게 산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얹어 팔면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다. 마치 카드깡, 환치기와 유사한 불공정 거래처럼 보였지만 당시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러니 이런 손쉬운 먹잇감을 탐욕스러운 거대 자본이 마다할 리 없었다. 이로 인해 국부가 유출될 것을 염려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됐다. 또한 코인에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이들은 그간 경험했던 수많은 폭락과 폭등장을 언급하며 이것은 폭락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세기말적 종말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 불안한 마음은 들불처럼 번졌다. 경험이 비천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니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뛰어든 이들은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오히려 웃는다. 애써 처한 상황을 부정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희화화함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코인판에 뛰어든 이들도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애써 유머를 구사했다. 얼마 전까지 수익 인증샷을 올리던 이들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고점에서 샀는지 인증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땡땡층. 자신이 산 가격에 사람이 있다면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 더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며 같은 층에 있는 이들이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며 서로를 위로했다. 직장인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나만 이런가요? 자신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자신만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해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다거나 당신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지만 연결되어 있으며 이름 모를 누군가의 아픔을 듣는 것만으로도 동병상련의 감정과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소액 투자자인 개미임에도 고점에서 물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이 고점에 물었다고
라고 표현하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무기력감을 애써 부정하는 말 속에는 포식자가 나타나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 몸을 한껏 부풀리는 먹잇감의 애초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일종의 정신승리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승리보다는 패배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나도 이들처럼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연일 확인하며 도대체 언제쯤 구조대가 올지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등이라는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개미가 아닌 고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며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을 안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나쁜 소식만 들려왔다. 내가 품은 반등의 근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락의 근거들만 가득했던 셈이다. 연일 서슬퍼런 칼날처럼 하락하는 차트를 보면서 나의 희망 역시 무너져 내렸다.